첫 번째는 2차 함수의 그리는 방법입니다.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게 좀 편안해지는 게 좋은데, 여러분 그 그래프 그릴 때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지만 X축하고 Y축부터 그리면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어요. 그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든 이유가 뭘 중요하게 여길 건가를 생각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오로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꼭지점을 잘 그리면은 나머지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지점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꼭지점은 값이 어떻게 되어 있죠? X값과 Y값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X값이 있고 Y값이 있는데, 이게 꼭지점의 X값이 더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뭘 나타낼 수가 있어요? 대칭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어떤 형태가 돼? 아래로 볼록해. 그치? 음수이면 위로 볼록해. 그런데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놓고 두 번째 이 꼭지점을 찾는 거죠. 꼭지점 중에서도 X좌표만. X좌표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쳤던 걸 미분을 통해 찾는 겁니다. 6x-6을 0 만들도록 하면은 1이다인데, 이걸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돼요. 공식이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 대칭축이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요걸 계산해 보면은 얘가 당연히 나옵니다. 됐죠? 대칭축의 x좌표는 미분을 통해서 찾든지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칭축의 x좌표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Y축 그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쵸? Y축이 이놈의 왼쪽에 있겠죠?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두 번째 단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꼭지점의 Y좌표를, 보통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집어넣었을 때 막 계산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은 숫자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치? 그런데 이 숫자를 넣기 힘들 때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잘 보세요. 전체는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판별식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a분의 줄여서 쓰겠습니다. d구나 이렇게. 됐죠? 이걸 공식으로 찾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이 새끼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새끼가 양수였다 그러면은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지? x축이 어디 있겠어? 이거 위에 있겠어요? 아래쪽에 있겠어요? 아래쪽에 있겠지. 그치?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축이 중요합니다. Y축은 우리가 잘 안 따져요. X축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얘는 그림이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할 겁니다. 그쵸? 먼저 여기 부호를 확인합니다. 얘가 플러스라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X축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X축을 그리려면은 대칭축을 잡아놓고 이놈의 Y값을 찾아야겠죠? 이놈의 Y값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4a분의 그거 외워야 돼요. t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a가 플러스니까 t가 음수가 된다면은 이 새끼는 전체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의 높이가 양수야. x축이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아래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니까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됐지? 또 해볼게요. 왜 음수는 안 맞나요? 지금 봐봐. 판별식이 음수니까 꼭지점의 y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가 되지. 그럼 x축은 꼭지점보다 어때? 아래쪽에 있겠네.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잖아. 뭐야? 자, 다시 한번. 별거 없어요, 별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판별식이 음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하죠, 그쵸?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는 이제 우리가 잘 하니까 냅두고 꼭지점의 y좌표를 보면은 마이너스 4a분의 t인데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럼 이 점의 높이가 음수라는 얘기야. 그럼 x축이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얘가 음수니까 x축은 더 위에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네. x의 위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x축이 왜 위에 있는지. 꼭지점이 3칸마 마이너스 2라면은 3칸마 마이너스 2가 어딘가 있겠지. 그럼 x축이 얘보다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그걸 모르죠. y 값이 음수잖아. 네. 그럼 x축 아래에 있어야 y 값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헷갈려요? 봐요. 어떤 점이 5,7 이렇게 되면은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7만큼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의 y 값이 플러스라는 것은 x축이 그 밑에 있다는 얘기잖아. 마찬가지로 5, 마이너스 3 같으면은 x축을 중심으로 y 값이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음수가 되면 x축이 위에 있어요. 아니 그 말이야 더. 그러니까 누가 음수냐가 중요한데 y 값이 음수려면은 x축 아래에 있다는 소리고 y 값이 양수라는 거는 x값 위에 있다는 소리. 왜뭐 x값이에요? X축. y축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아니에요? y축은 이런 거잖아, 그치? y축을 따질 때는 x값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립니까? 네. 이거는 판별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좌표에 대한 공부인데 잠깐만 해봅시다. y축을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변하냐면 x값이 변해. 그러면 x값이 플러스가 되고 y값은 y축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y축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x값이 뭐가 돼? 플러스. 그 다음에 x축보다 위에 있죠. x축이랑 비교하니까 뭐야? y값이야. 그러니까 y값도 뭐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한번 볼게요. y축의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x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축의 아래쪽에 있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y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놓고 x축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알 수가 있고 x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놓고 y축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따질 수 있다는 것. 됐죠?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해봅시다. 마무리 정리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꼭지점의 y 값의 부호 됐죠? 그리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이 a의 부호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들 막 찾으면 돼요. 막 찾으면 되는데 얘들에 의해서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외울 필요가 없고 억지로 결론을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결론을 외우지 말고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까먹지 않고 저절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판별식이 양수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결론을 외우지 말고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4a분의 d죠. 그러면 꼭지점의 y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a의 부호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때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a가 양수일 때가 있고 a가 음수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꼭지점을 아무 때나 찍어. 아무 때나 찍고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지. 그 다음에 이 점의 y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뭘 보고? 얘를 보고.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돼? 음수가 되지. 그럼 x축이 어디에 있어? 꼭지점 위에 있네. 그래서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 a가 음수일 때 한번 봅시다. 꼭지점을 찍고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겠죠? 해놓고 이제 x축만 찾으면 돼요. x축이 이거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찾으려면 얘의 부호를 확인하면 돼. a가 지금 뭐야? 음수. t도 지금 뭐야? 양수. 그럼 전체적으로 뭐야? 양수야. 이 새끼가 y 값이 양수야. 그럼 x축은 아래에 있네. 그래서 여전히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구나. 됐죠? 이거는 양수였어요? 음수였어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죠. 양수 마이너스 음수 상태네. 그치? 그래서 x축이 위에 있네. 요거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겁니다. 이걸 천천히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뭘 알게 됐냐면은 이게 A의 부호에 상관없더라 이거야. A의 부호에 상관없이 T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T가 음수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봤듯이 A가 양수이든 A가 음수이든 요 부분 아래쪽에 X축이 나오고 얘는 요 부분 위쪽에 X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A에 상관없이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만나지 않더라. 알아서 그 꼭지점의 Y좌표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식을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표현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훈련이 없이 그냥 문제풀이 방법만 기억하고 중학교 과정을 넘어갔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망가지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이런 등호입니다. 이런 등호. 좌변은 몇 차식? 2차식. 우변은 뭐? 1차식. 아니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K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식이 진짜 K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똑같은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해놓고 x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2 해놓고 x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둘 다 풀 수 있습니다. 알아요? 얘 그냥 인수분해해서 찾으면 되고, 얘는 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의 공식을 쓰든지 어떻게든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와 얘를 비교해 보라고요. 여기 똑같은 식인데 얘는 왜 0이라고 하고 얘는 왜 2라고 하지? 문제에서. 그렇죠. 문제에서 주죠. 여기에 준 거는 문제에서 준 값입니다. 이 식이 진짜 0일 수밖에 없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지. 쉽게 말해서 이 식은 x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보통은 식의 모양이 지금 x 빼고는 미지수가 없죠. 이런 걸 완전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완전한 모양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x 값에 따라서 이 식은 변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에서 제시한 목표 값을 주는 겁니다. 이 값이 되기 위한 x 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법은 중학교 때 배웠다.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맨날 이런 문제만 나오겠느냐 이거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오고 너무 잘 찾으니까 이제 문제의 유형이 바뀌는 겁니다. 자, 조금 전이랑 다시 한번 여기 써놓고 비교해 볼게요. x의 제곱만 플러스 4x 플러스 3 이퀄 해놓고 문제에 따라서 여기에 5를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을 줄 수도 있고 막 줄 수 있겠죠. 그쵸? 얘가 k라는 것은 이 목표값이 아직 확정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에서 제시를 한 거고 얘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얘를 풀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얘는 숫자니까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는 x를 구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k가 숫자가 아니니까. 자, 이럴 때입니다. 이때 진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 풀었을 때 x값이 실수일 수도 있죠. 실수가 아닐 수도 있죠. 어떤 문제들은. 그런데 실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려면 과연 k는 어떤 값을 가질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나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모든 x값을 다 넣어볼 겁니까? 모든 실수를 x에 다 넣어볼 겁니까? 판별식을 넣어볼 겁니까? 여기서 물론 판별식은 최종적으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연습을 하게 될 건데 그게 아니고 문제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더 이상 숫자로 생각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x의 실수는 1도 있고 2도 있고 만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숫자로 생각하는 건 한계에 부딪히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요 좌변만 보는 겁니다.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놓고 k라는 것은 어떤 상수값입니다. 높이입니다, 높이. k가 이런 곳에 있다고 치면은 실근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만나는 곳이 생기니까, 그치? 그러면 이런 말은 안 되겠네. 그러면 k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k가 이런 곳에 있으면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식이 k 값이 될 수가 없다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이해돼요? 그냥 이런 거구나.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찾는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조건을 찾는 것은 나중에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그래프하고 K라는 그래프가 만나지 말라는 소리구나. 근데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고정이 돼 있고 이 K라는 그래프는 어디 있을지 모르는 건데 이 절대로 만나는 곳에 만나지 않도록 K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끝이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이
K. 이거 두 개 한꺼번에 이어서 읽으면 바보입니다. 이 식 따로, 좌변 따로, 우변 따로예요. 이 식이 값을 계산했을 때 K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식은 완벽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K가 만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잘 봐요. 이 그래프의 의미를 잘 봐요. 어떤 X 값에 따라서 이 식의 높이는 여기, K는 여기. 이 식이 큰 거 맞지? 그런데 또 다른 X 값에 따르면은 이 식의 값은 이 높이, K는 여기. 그럼 이 식의 값이 K보다 어때? 작은 데가 생기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항상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식이, 이렇게 합시다. 크다. 항상 크다로 합시다. 이 식은 항상 K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K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K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에 이런 거 푸는 거는 중학교 수준이라고요. 이미 중학교 때 다 했는데 왜 그런 똑같은 이사식이 고등학교에 나오느냐? 고등학교 문제는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식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놈이 K가 되는 곳이 실근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 식이 K보다 항상 크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뭘로 표현했다? 그림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림을 보면 이 말도 이 그림이랑 똑같네. 근데 지금 이 말도 이 문제도 이 그림이랑 똑같아 달라? 똑같이. 얘는 방정식으로 표현한 문제고 얘는 부등식으로 표현한 문제지만 실제로 그림의 의미를 보니까 두 개가 어때? 똑같은 형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K라 했는데 그럼 두 개는 K 같은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같은 부분이 없지. 같은 부분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으라고 했으니까 같은 부분이 생기면 봐요. 그럼 저건 잘못된 식 아니에요? 잘못된 식 아니요. 는 K가 그냥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요. 실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여기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같아지는 X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근데 이렇게 돼야 같아지는 X 값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크다고 했으니까 항상 위쪽에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제대로 된 문제들은 그래프의 어떤 상태를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형식을 부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맨날 계산해서 풀다가 이상한 결론을 낸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몰라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풀이법을 외웠어. 그걸로 대충 몇 문제 맞추지. 그러고 나면 약간만 변형되면 절대로 못 푸는 거죠. 절대로 못 푸는 거죠. 그럼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렇잖아. 풀이법 약간 이 풀이를 써도 되는지 저 풀이를 써도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가장 큰 연습은 이겁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구나. 그림으로 보면 저런 관계를 나타내는구나를 좀 연습하고 나면은 실제로 풀이법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풀이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는 거는 금방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르면 되니까. 근데 이런 문제인지 저런 문제인지를 구분을 못하면은 이 두 가지 중에 뭘 써야 되는지 찍죠. 그러면은 50%의 확률로 맞죠.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70%의 확률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능이나 그 다음 내용,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을 할 때는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계속 나온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겁니다. 바꾸는 연습을 하고 나면은 풀이법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됐죠? 자, 이 문제가
거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데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식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병신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구조를 잘 보세요. 식의 구조가 좌변에는 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x 빼고는 미지수가 없는 완전한 형태의 2차식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중학교 때 하는 것처럼 이어서 이게 다 한 덩어리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틀린 얘기입니다. 이 식이 있으면은 x 값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윗줄에 있죠. 윗줄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사이일 때입니다. 그럼 이 식은 x에 3이나 5나 8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2차식과 x값의 범위, 이 요소가 문제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체크사항인데 이 습관이 없더라고요. 이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문제가 완전히 판단이 된다. 이 습관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맨날 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목표값입니다. 그럼 딱 봐도 이게 x를 구하라는 문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2차식이 k가 되는 곳이 x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네. 여기가 진짜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진짜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그 2개가 있기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그 2개가 뭐와 뭐 사이여야 돼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네요. 이해됩니까? 해가요? x값이.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래프에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놈과 요놈이 중요합니다. 이게 위로 볼록한 2차식, 아래로 볼록한 2차식? 위로. 그 다음에 완전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대칭축을 찾기가 쉽죠? 대칭축이 얼마? x가 1 까지만 해놓고 이 y 값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필요 없으면 안 찾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여기가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fx라는 식을 그려놨다. 근데 x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충 이런 곳에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는 좀 더 가까우니까 이런 곳에 그려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놨을 때 여러분 이제 K를 보는 겁니다. 이 2개를 완전히 그려놓고 K가 되는 곳이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2개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가 조금 뚜렷하게 써놓고 한번 볼게요. K가 만일 이런 곳에 K가 있다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x랑 k가 같은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잖아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도 있고 이 x값도 있고 이 x값도 있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2개가 있긴 있지만 그 2개가 문제에서 얘기한 범위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개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간색이 2번이나 겹쳐. 그렇죠. 빨간색에 2번 닿도록 이런 곳에 K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K가 쉽게 말하면은 K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요 높이보다는 어떻게 돼? 아래쪽. 요 높이보다는 어때? 위쪽이라는 걸 알게 돼. 요 높이보다는 같거나 위. 이 높이보다는 작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조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냈으니까 답으로 고치는 건 이제 쉽다고요. 고쳐볼게요. K가 이 높이보다는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높이가 얼마예요? 2를 집어넣은 곳이죠.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돼요? 2. 됐죠? 그 다음에 이 높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이 높이는 얼마예요? 2를 F에 집어넣은 거죠. 얼마? 3.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 쌤 뭘 계산해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자꾸 의식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계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골라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골라내기 위한 진짜 상황은 문제에서 얘기한 것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그 뭐냐면은 자변의 식을 하나 정리하고, 식만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X값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거는 식의 모양과 변수의 범위, X값의 범위를 해야, 그렇게 짜줘야 이게 완전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목표값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 계속 훈련을 해볼 건데, 이게 부등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등식도 한번 보면, 아니다. 이거 부등식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학습에서 한번 해볼게요. 문제 2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6 이퀄 0. 예, 보충규제입니다. 의 두 근이 모두 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봐요.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근이 모두 이보다 작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에 넣어가지고 얘를 두 근을 진짜로 구하려고 하면 바보. 그림으로 따져줘야 됩니다. 그림으로. 잘 봐요. 근데 그림으로 다룰 때 우리가 요런 형태의 식을 봐요. 요런 형태의 자변. 이 식의 모양이 식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식의 모양이 완전하다는 것은 x 빼고는 미지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거는 x 빼고도 뭐가 있어요? 미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지금 다루기 좋은 방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퀄 마이너스 k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왜냐면은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같은 문제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 2차식이 마이너스 k가 되는 곳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x값이 뭐보다 작은 곳이어야 돼? 2보다 작은 곳이어야 되네. 됐습니까? 잘 봐요. 식, 그 다음에 2보다 작다가 이게 x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까지 읽어야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찾아보면은 이 2차식은 완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그릴 수 있죠? 아래쪽으로 쭉 그리고 대칭축이 얼마가 돼요? 대칭축이 x 이퀄 1이 되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2보다 작다는 것은 2가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보다 작은 범위는 표시를 해보면은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때만 x가 2보다 작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놈이 마이너스 k랑 몇 군데서 만나야 된다? 두 군데서 만나기만 하면 돼요.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k가? 안 돼요. 마이너스 k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이런 곳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따져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k는 이 높이보다는 어때? 아래쪽. 꼭지점의 y값보다는 어때? 위쪽. 그래서 그걸 내가 답으로 쓰면 되겠구나. 됐죠? 답으로 쓰는 건 30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K는 위쪽이다. 1을 여기에 집어넣은 1을 넣더니 얼마? 5입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이다. 뭘 넣은 거? 2를 집어넣은 거보다 2를 넣으면은 6보다 아래쪽이다. 됐죠? 그래서 이거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는 부동호 바꿔주고 보호 집어넣은 것보다 크면 봐봐. 마이너스 K가 이 높이보다 어때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K가 이 높이보다 어때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높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하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1을 어디에 넣으면 돼? 여기에 넣으면 나오는 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이 높이라는 것은 2를 여기에 넣으면 나오는 값.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풀어보세요. 자, 조금 전에 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 문제를 보기 직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떤 거냐면은, 다시, 나중에 다시 쓰지. 이거는 얘입니다. 이 그래프, 이런 식의 풀이 논리가 무엇이냐를 지금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퀄라는 식을 봅시다. 이 식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칭축이 얼마? 1이고 꼭지점의 y좌표까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면은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냐면은 1,1이죠. 됐습니까? 자, 이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방정식 문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풀었던 거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3이라고 했을 때 풀 줄 알죠?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놈의 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 3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3은 이 그래프에서 y 값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식은 제일 작으면 1이잖아. 그러면 3이라는 거는 그것보다 어디에 있겠어? 위에 있겠지. 그러면 3은 여기가 y 이퀄 3이라는 곳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떤 x 값을 넣으면은 3이 돼, 안 돼? 되지. 3은 y 값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 3이 x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식 전체랑 비교하고 있죠. 네. 이 식 전체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의 높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1 이런 문제에서 줄 수도 있죠. 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 1이라는 것은 높이가 1인 곳이니까 이 직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있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얼마? 0 이렇게 했을 때 이 0이라는 것은 역시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여기를 3이나 1일 때는 근이 있고 0일 때는 근이 없죠. 여기를 그냥 미지수 K라고 했을 때 이 K가 3이나 1이 되면 근이 있겠지만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되면 근이 없겠죠. 근이 없기 위한 K 값을 골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같은 걸 골라야 되지. 그치? 근이 있기 위한 K 값을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돼? 3이나 1 같은 걸 골라야 되지. 그래서 이 K가 가로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로선으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 문제 2번에서 틀린 게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틀립니다. 요거는 이 원리가 아니고 수학적인 표현에 대한 건데, 이 경우에는 근이 몇 개요? 실근이 몇 개요? 실근이 2개입니다. 그쵸? 이 경우에는 실근이 몇 개예요? 중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접하는 거죠. 여러분, 중근은 근을 1개로 칩니까? 2개로 칩니까? 2개로 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은 요 부분이 살짝 함정입니다. 2번을 다시 한번 이제 풀이 원리 나왔으니까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봅시다. 2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는 볼식 전체는 높이인 거죠, 높이. 그렇죠. 식 전체로 계산한 값이 높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다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이놈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대칭축은 얼마였습니까? 대칭축이 1 아니에요? 그리고 2보다 작은 곳을 찾습니다. x값이 2인 어딘가에 있겠죠? 그리고 범위를 찾아주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마이너스 k랑 만나는 곳이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근데 중간도 된다 안 된다? 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두 분이라 했으니까 두 분이 아니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잘 보세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높이보다는 어때요? 아래쪽이죠? 이 높이보다는 위쪽인 것도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근이지만 얘는 근이 우리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친다? 2개라고 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은 얘는 마이너스 k가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f에 2는 것보다는 작고 f에 1는 것보다는 크다 뿐만 아니라 같다도 가능하다. 이게 함정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큰 풀이가 아니고 여러분들 사소한 표현. 서로 다른이 있으면 중근을 취급 안 해요. 근데 서로 다르냐는 말이 없으면 중근까지도 꼭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두 분이 편의해야 되는 게 봐요. 그 실전 문제에서는 이 fx라는 게 이 f라는 게 뭐 어떤 문제마다 다릅니다. 뭐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f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식의 모양입니다. 4 곱하기 가로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가로 플러스 3 이게 f가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지도 문제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fx equal gx in x 값 봐봐. 왼쪽도 식이고 오른쪽도 식이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운 좋게 찾다 보면은 눈이 막 이렇게 간다고요.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네. 이게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이고 이렇게 봐요.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읽을 때는 항상 x 값을 기준으로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x가 0일 때는 어떨까? x가 1일 때는 어떨까? x가 2일 때는 어떨까? 제가 한번 볼게요. x가 0일 때 그러면 여러분 x가 0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x가 0이라는 0인 곳이 여기 있겠죠. 그 라인을 보세요. 그 라인을 본 다음에 그때 한번 봐요. 이 점의 높이와 이 점의 높이를 보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0이 됐으니까 누가 더 높아요? C 쪽이 F보다 높죠. 그러니까 fx와 gx를 따졌을 때 x가 0일 때라면은 f가 클까요? g가 클까요? 이거 중에서 g가 더 크군요.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f0과 g0이 x가 0일 때죠? 그럼 이 라인에서만 읽으면 되죠?
이 라인을만 읽었을 때 F0을 나타내는 것은 이 점의 높이고 G0을 나타내는 것은 위에 있는 점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군요.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을 두 번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째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은 어설프게 맞추고 헷갈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통째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X값을 고정시켜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X가 0일 때는 이 라인만 보는 거야.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되지? 점 두 개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요. X가 1일 때는 이 라인만 보는 거야. 이 라인만.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F 값도 여기고 G 값도 여기에요.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별의별 문제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x가 2일 때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f2와 g2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x값이 얼마인 상태예요? 2인 상태이죠. 누가 더 커져? 왜냐면은 x가 2일 때를 보니까 여기가 f고 여기가 g네. 됐죠? 그래서 기준으로 이 선 따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x값을 고정시켜 놓고 그래프를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여기저기 막 바꿔서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바꿔볼게요. 이걸 어렵게 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fx와 gx인 x값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째로 보는 게 아니고 잘 봐봐. 이럴 때는 두 개가 같아 달라? 달라. 이럴 때는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그때 x값은 1 하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 같아 달라? 달라. 이때는 어때? 같아. 그래서 이때 같은데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가 더 있긴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제는 되는데 fx가 커요? f3이 클까요? g3이 클까요? f3이 위에 있고 g3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고 이 라인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가끔 실전 문제에서는 그러면 g3이 실제로 얼마인지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된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겠죠. x의 제곱 플러스 5x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럼 g3의 실제 y값, 이 점의 y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3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y값을 찾으려면. 근데 문제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찾을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찾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어렵게 봅시다. 조금 어렵게 보면은 G3이 클까요? F 알파가 클까요? G3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이때의 Y 값입니다. 그 F 알파는 X가 알파일 때 이 점은 Y 값입니다.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어느 쪽이 더 위에 있죠? F 알파가 위에 있죠. 이렇게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느낌입니다. X값 찍고 그 높이는 필요하면 찾고 안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높이를 표현할 때는 그 식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 3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부등식으로 해볼게요. 부등식으로. fx가 gx보다 크다를 같거나 크다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시오. 어딜까요? 한두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 있죠. 여기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고 다 괜찮겠죠?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x값들을 표현하려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을 다 표현해야 되죠? 일일이 등호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뭘로 쓴다? 부등식으로 x가
알파와 1 사이인데 같아도 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대충 찍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런 것들을 연습해 주세요. 아, 그래프를 볼 때는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x 값을 놓고 이때의 상황, 이때의 상황, 이때의 상황, 이때의 상황 이런 식으로 비교해 가는 거지. 한꺼번에 쭉 보면서 헷갈리면 곤란하다. 그렇죠? 그럼 이 풀이를 답을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계속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당연히 이런 의미구나.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 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최대값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한 거 기억나죠? 이게 그거랑 정말 다른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봐주세요. 이 식을 f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차식이 있고 x값의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은 아래로 볼록한데 대칭축이 얼마? 2. 그리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3일 때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그럼 뭘 넣어야 최대지? 마이너스 1 넣어야 최대지. 2 넣어야 뭐야? 최소지. 이거 지난번에 찾던 거 연습했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미와 얘가 어떻게 연관되냐고. 봐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높이는 이 높이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0을 넣었을 때의 값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1을 넣었을 때의 값도 필요하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큰 거는 아직까지 누구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넣으면 또 어떻게 돼요? 3을 넣은 값이 나올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점의 높이가 f-1 필요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의 높이는 f입니다.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k보다.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넣었더라도 이 점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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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의 높이 그 모든 높이가 누구보다 작다? k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제일 큰 놈이 누구죠? 이 새끼. 이 새끼보다 k가 크면은 나머지는 다 k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이런 곳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말은 k가 이 점의 높이보다 크다기 때문에 k가 이 점의 높이 f-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6페이지에 문제 4번에 보면은 문제가 왜 다르냐면은 3번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fx가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이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fx가 gx보다 작다. 자, 이거는 왜 어렵냐면은 이 좌변도 어떤 식이고 우변도 식이죠. 좌변도 2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우변도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두 개를 동시에 그리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어렵다 하는 걸 이제 깨달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나의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하나의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고쳐 써볼게요. fx와 gx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같다. 그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안 좋았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다르게 바꾸십시다. x의 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이 식을 쭉 넘겨버려.
넘겨버리면은 2x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앞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아집니다. 여기에 2차식, 이걸 fx라고 할 필요는 없죠. fx는 썼으니까. hx를 그렸을 때,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은, 이 식을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러면 x 값을 범위를 주면은 이 식이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높이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쵸? 그 모든 점들이 누구보다 작으면 된다? a보다 작으면 된다. 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앞에 볼 땐 3번 문제랑 똑같아지니까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시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멈춥시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문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고 풀이법에 대해서만 자꾸 그 풀이법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수학문제 풀이법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제가 자꾸 요리랑 비교하는데 라면 끓일 때는 물하고 면하고 스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파를 넣느냐 뭘 넣느냐 파르니까 되는데 스프 없으니까 다시다를 넣어서 조미료를 넣어서 이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라면을 끓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꾸 풀이법에 자꾸 결론이 가요. 풀이법은 여러분들이 기억나면은 잘못된 겁니다. 기억나면 잘못된 거고 저절로 알 수 있으면은 정상입니다. 근데 저절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문제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것 같네요.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1대 얘가 수식어입니다. 1대 이놈의 값. 식의 값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 있고 x에 1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 있고 x에 2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 있고 x에 0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 있긴 있어요. 다만 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계산하려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은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k가 얘하고 비교됩니까? 아니죠. k는 이 식의 값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돼요. 다시 한번 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x에 0을 넣었을 때의 값보다 얘가 커야 된다, 안 커야 된다? 커야 된다. x에 1을 넣었을 때 이 식의 값보다 k가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된다. x에 2 넣었을 때 이 식의 값보다 커야 된다. x에 3 넣었을 때의 값보다 이 k가 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는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식이 있기는 있는데 x에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값만 넣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뜻은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0 넣었을 때 얼마인데 1 넣었을 때 얼마인데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만 먼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려니까 굉장히 짜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짜증나냐면은 x에 2 넣었을 때로 따져야 되지만 2분의 1 넣었을 때도 있잖아. 4분의 1 넣었을 때도 있잖아. 그건 내가 다 따질 거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나 의미는 그걸 다 따지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따지려니까 귀찮고 문제는 요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없느냐가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배웠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의 의미를 보면 이 2차식이 이렇게 생겼고 대칭축이 얼마? 0이죠. 그 다음에 x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얘는 좌우 거리가 균이래요. 2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똑같이. 이 식은 말이야. 이 식이 지금 여기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인데 이 식은 읽어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값은 이 높이이긴 하지만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높이에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은 이 높이이긴 하지만 얘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0을 넣었을 때의 값은 이 높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값, 이 식의 값은 뭘 넣었을 때 제일 크죠? 마이너스 2나 2를 넣었을 때는 제일 커지고 0을 넣었을 때는 어때? 작아져요. 이걸 빼면은 그대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빼면은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뭐 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2 넣어도 되고 2도 넣어도 그렇지. 마이너스 2나 2.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뭘 넣어야 되죠? 0 넣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어때요? 이제는 숫자를 찾아보지 않고도 뭘 넣어야 제일 커지는지 뭘 넣어야 제일 작아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최대값 최소값에 얘가 추가된 겁니다. 문제에서. 이 식에 1을 넣든 0을 넣든 무조건 K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럼 K 입장에서 봅시다. K 입장에서는 이 식에 뭘 넣어도 K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에 넣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은 이 점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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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의 높이인데 어떤 점들보다 K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가 이런 곳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 점보다 높죠, 이 점보다 높죠, 이 점보다 높죠, 이 점보다 높죠, 이 점보다 높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의 의미가 이해됐습니까? 문제의 의미가 이해됐으니까 이제 답으로 고치기만 하면 돼요. 답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K가 누구보다 높다? K가 F2보다 높다. 혹은 K가 F-2보다, A,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2를 넣은 값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K가 2를 넣었을 때의 값, 실제로 넣어보세요. 넣으면은 얼마? 5입니까?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푸는 거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잘 안 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끊긴다. 끊어읽기가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의 값은 나타날 건데 x값에 대해서 나타날 거다. 근데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내가 뭘로 표현할 거다? 그래프로 딱 볼 거다. 그래프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 K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K가 이런 곳에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일 문제를 바꿔서 이퀄 K가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식이고 이 범위까지는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다만 뒤쪽 요구사항이 달라요. K가 어떻기를 원한다? K가 되는 곳이 몇 개기를 원한다? 2개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K가 어디 있어야 돼? 이런 곳에 있어야 될 거다. 그치? 그럼 K는 이 높이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제일 작은 값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습관을 연습해 주세요. 이게 한 3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문과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일 못하고 기억나면 풀이법이 기억나면 운 좋게 찍어가지고 맞추고 안 그러면 영영 틀리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붙어서 주어다. 그러니까 뒤에 방정식이 나오든 부등식이 나오든 둘 다 어떤 거야? 둘 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게. 주어는 똑같은데 그 주어가 K가 되는 곳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 K보다 작기를 원하느냐, K보다 크기를 원하느냐, 그 K는 나중에 생각한다. 이렇게 문제의 뜻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봐요. 그래프 두 개가 만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부등식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땠어요? 그래프 두 개를 동시에 그려놓고 비교하려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우리한테 꼭 계속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프 한 개와 나머지입니다. 그래프 한 개와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도 문제의 뜻을 바꿔보면은 이놈과 이놈이 만난다는 것은 만나게 되는 x값이 있다 없다? 있다잖아. 그래서 이걸 문제를 바꾸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이퀄 2x 플러스 k의 실근이 어떻다?
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식은이 있다가 되는데 그러면 넘겨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퀄 k의 실근이 있다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은 이 식이 있는데 k가 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식의 x에는 뭘 대입할 수 있다? 특별한 x값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모든 실수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값을 쫙 그렸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식의 크기를 그렸더니 대칭축이 얼마예요? 4죠. 그러면은 이 식은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모든 y값이 다 나올 수 있네요. f4보다 큰 값은 다 나올 수 있네요. 그쵸? 네. 이해됩니까? 이 값보다 큰 값은 다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k가 이런 곳에 있으면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k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딱 보고 k는 f4보다 같거나 크구나 이렇게 하면 끝. 그렇죠? 그래서 k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f4를 넣으면 얼마예요? 16-32 플러스 12보다 k 값이 크다 이렇게 한 걸로 끝입니다. 됐습니까? 실근은 응? 요거 항상 그래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실근은 그래프에 항상 있어야 되는 그렇죠. 실근이랑은 두 개를 만나게 해줘야 근이죠. 실근. 실근은 그래프 상에 있는 거죠. 그래프 상에 있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이것도 그래프 상, 이거는 그래프 상에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봐요. 이 점의 값은 있어요. 실근이라는 것은 그래프 상에 나타나는 x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x 값이 있다, 없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판별식 쓰는 게 더 편합니까, 이거? 그래프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판별식을 쓰지 않고도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프 상의 x 값이요? 그래프 상의 x 값이라니. 자꾸 실근. 지금 딴 생각 자꾸 하잖아요. 제가 실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저 그냥 궁금했어요. 실근. 그럼 이 그래프 상에 밑에 있으면 실근이 아닌 거예요? 실근이 아니고 근이 일단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근이 실수냐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x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fx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이때는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때는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fx equal k라고 했을 때 이 등호가 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등호가 성립해요 안 해요? 이때는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 네. 그래 그때 이 조건이 되는 값이 근이라고요. 실근. 됐죠? 이게 끝. 이게 실근. 실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게 하는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x값이 실근이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 식 자체가 그냥 값입니다. 이 식이 제일 낮으면 이 점의 y값 여러 가지 y값을 가져요. k가 되는 곳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는 이런 곳, 쉽게 말해서 이 y값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건을 찾아내면은 판별식을 쓰지 않고도 쉽게 해결이 된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판별식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판별식을 쓸수록 바보가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판별식만 썼으면 좋겠는데 싶죠. 지금까지 5번까지 풀었는데 판별식 쓸 수 없는 문제도 한 반쯤 됩니다. 근데 운 좋게 판별식으로 맞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생각을 한다면 판별식을 안 쓰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더 편한 겁니다.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뜻을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판별식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잘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식의 모양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어요? x값의 범위가 필요했죠. 근데 x값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로 줄 때도 있고 제한을 안 주고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그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프 전체를 보느냐 그래프의 일부를 보느냐만 따지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목표값을 설정하면 된다. 자, 그런데 아주 더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문제 8번을 보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4 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자, 이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앞에 문제들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기서 k를 넘겨볼게요. 여기서 k를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돼서 이쪽 봐요. 이쪽은 좌변은 식의 모양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합니다. x 빼고는 미지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x 4x 이퀄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k를 상수항을 넘기더라도 이쪽 부분의 식의 모양이 x 빼고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미지수가 있죠. 식의 모양이 불완전해요. 식의 모양이 불완전하다. 제가 아까 그 앞에 풀었던 문제는 무조건 상수항을 미지수를 넘겼죠, 그렇죠? 그 이유는 왼쪽에 완전한 모양의 식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병신도 상병신이죠, 상병신. 이런 데가 다친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 2차식은 진짜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전체에 있어서 상식이 돼야 돼요. 제곱항 1차항 상수항인데 제곱하면 멀쩡하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머리, 몸통, 다리.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는 머리와 몸통이 먼저예요. 다리만 불완전했던 문제예요. 그럼 다리를 넘겨놓고 풀면은 멀쩡한 부분만 가지고 다룰 수 있으니까 문제가 쉽다고요. 그런데 몸통 병신이죠. 여러분 다리 다친 거하고 배 다친 거하고 위중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나중 되면 머리까지 다친 문제 나오거든요. 머리까지 다치면 더 위험합니다. 더 심각해요. 쉽게 말해서 다리만 다친 게 쉽고 몸통 다친 거 조금 어렵고 머리까지 다치면 함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풀이 원리 공식 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 몸통을 다쳤네? 좀 중텐데? 대가리 다쳤네? 와, 장난 아닌데? 이런 그 위기감을 즉각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이 몸통을 다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봐요. 이 K를 넘겨봤자 K 상수하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식 전체를 볼게요.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문제의 뜻은 이래요. 문제의 뜻은 이 2차 식은 머리를 안 다쳤으니까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자, 뭐가 문제냐면 대칭축을 찾기가 힘들어요. 대칭축이 얼마냐면은 k-4예요. 대칭축이 숫자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0보다 항상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K-4예요? 대칭축이? 그냥 4예요? 요게 되는 게 뭐라고요? 그냥 대칭축 4 아니에요? 왜 4예요? 이거 미분하면은 4x 여기 x만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2 여기 2분의 2 k 마이너스 4 이게 0 되는 곳을 찾으면은 x는 이거 나누기 이겁니다. 그래서 헷갈려. 2분의 K 마이너스 4. 2분의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
아니요. 여기 마이너스. 아무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근데 대칭축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부터 대칭축이 숫자예요? 미지수를 끼고 있어요? 미지수를 끼고 있죠. 벌써 짜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의 y값을 찾으려면 이 새끼를 x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y값이 복잡하겠죠. 그냥 이 정도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 그러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게 0보다 작은 근이 몇 개면 된다? 1개면 돼요. 그쵸? 2개면 안 돼요? 아니 문제가 해가 오직 1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네. 됐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 0이란 건 지금 뭘 뜻하냐면 x축을 뜻합니다. 그렇죠? x축이 여기 있으면 근이 1개겠어요? 2개. 2개겠어요? 네. x축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근이 1개겠어요? 2개겠어요? 2개.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거든요. 없죠. 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니까 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0보다 작은 아고 힘들다. 부등식의 근이 몇 개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몇 개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많죠. 많죠? 몇 개쯤 있어요? 많이. 무수히 많아요. 이거 무수히 많다는 거 알겠습니까? X축이 여기 있다 하면요? 무수히 많죠. 어떻게, 왜 무수히 많죠? X축이 여기 있죠. 여기 0보다 밑에 있는 거만 그렇죠. 0보다 밑에 있는 거는 이 X값도 있고, 이 X값도 있고, 이 X값도 있고, 이 X값도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아요. 그럼 X축이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X축이 어떤 곳에 있어야 되죠? 여기 만나는 있다. 꼭지점. 꼭지점보다 뭐예요? 아래쪽에 있으면은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딱 어디 있어야 된다? 좀 위에. 딱 꼭지점이 있어도 되지 않아요? 딱 꼭지점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조건을 따지면은 꼭지점의 Y좌표가 뭐면 된다? 빵. 빵이면 된다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빵이다 하려니까 꼭지점의 Y좌표 구하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런데 우리가 꼭지점의 Y좌표가 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그는 K 마이너스 4a분의 t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4a분의 t라고 오늘 1교시에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새끼가 빵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그래서 편법으로 t가 0이면 되는구나 해서 판별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판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t는 k-4의 제곱 마이너스 k. 그래서 요거만 만족시키면 되는구나. 자, 이거 판별식이 왜 나왔다? 꼭지점의 y값을 직접 계산하려니까 어때? 복잡한 상황이었지. 그래서 근데 필요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지점의 y값의 일부분인 d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 의미 모르고 그냥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판별식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하고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냐면은 다리 병신이 아니고 몸통이나 대가리 병신일 때 판별식을 쓰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해 주세요. 99%. 몸통이나 대가리 병신일 때. 방금 몸통하고 다리 병신일 때는 판별식 안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2개. 그럼 만약에 몸통하고 다리가 2개가 병신이야. 아무튼 몸통이 다쳤잖아. 몸통이 다치면은 판별식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럼 무조건 그냥 몸통 다치면 그냥 바로 판별식 써요? 아닙니다. 문제의 뜻을 알아내고 판별식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내야죠. 근데 아까는 99%. 오늘 얘기하는 거는 문제의 뜻을 알아내는 법이라고 했지. 문제의 뜻 생각하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푸는 법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그죠?
문제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풀이법을 하겠다. 그럼 오늘 저희 왜 이렇게 오늘 고생을 하면서 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뜻을 알아내보면 된다고요. 이놈이 뭐다? X축과 접하죠. 그래프 그려봐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그냥 느껴보세요. 대칭축이 여기가 찾기가 숫자로 찾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그냥 아무튼 2차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X축과 접한다고 했으니까 X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됐죠? 만나지 않는 건데? 뭐요? 아,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X축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면 된다는데 꼭지점의 Y좌표 찾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런데 꼭지점의 Y좌표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a분의 d가 뭐면 돼? 양수면 되지. 근데 이걸 다 찾으려면 힘들지만 a가 지금 양수인 상태 맞지? 그럼 t가 뭐 해야 돼? 음수면 되네. 그치? 그래서 t가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해서 조건을 쉽게 말해서 꼭지점의 y좌표를 찾기가 힘드니까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찾기 힘들죠. 이럴 때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만 판별식으로 양수인가 음수인가만 결정해내면 되는 것. 됐죠?